안녕하십니까. 족밥 베이싱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엄숙한 분위기로 무거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건 돈이 적은 사람이건 결혼을 한 사람이건 아직 미혼인 사람이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크고 작게 가정의 눈치도 보고 회사 눈치도 보고 욕도 먹어가며 힘들게 카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도 공급자도 대부분 선량하고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집단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소수의 부조리한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기고 끝내는 시장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악습이 상당한 곳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겪으면서 또 그런 것들을 주변인들이 겪는 것을 보면서 적지 않게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회차의 주제는 공급자도 소비자도 차량을 구입하고 또 카라이프를 즐기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과 반드시 따져봐야 할 부분들을 저의 예시를 통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한때 수입차의 대명사로 불리웠던 BMW. 저는 언젠가부터 BMW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횟수로 3년이 지난 사건이고 사실 이 사건에 대해 뒷말이 돌아서는 안 되는 사건인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3년 동안 이 사건에 관하여 뒷말을 할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아직도 뒷얘기를 하고 다니나 봅니다. 어차피 저는 자동차 관련 종사자도 아니고 뒷얘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자동차 취미에 대한 회고를 하는 기회가 생겼고 이 사건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보니 오늘의 이 주제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과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되기에 당사자의 모든 개인정보는 공유하지 않으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불필요한 마녀사냥식의 신상털이는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건들은 당사자가 알게 모르게 아직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더 이상 현실 세계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저의 사례를 두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편에서 201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우디 R8이 사고 났다는 이야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R8에 불났다, 폐차했다 등등의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 상황에 비해 R8의 사고는 다행히도 경미한 수준의 사고였습니다. R8의 사고가 결과적으로 경미했든 아니든 트랙을 탈 수 없는 상황임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30일에 마누라차로 벤츠 G63 AMG 출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누라가 본인 G63 안 사도 되니 트랙 탈 수 있는 차를 사라고 저에게 양보를 합니다. 지난 2편에서 황금색 M4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황금색 M4 차주로부터 BMW 도 XX 모터스 딜러를 소개받았습니다. BMW F80 M3를 구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연말 한정 개별 소비세 혜택을 핑계로 출고를 서두르게 되는데 저는 병원을 비울 수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수표는 안 된다고 하여 마누라가 애들을 데리고 1억이 넘는 현금을 직접 들고 전시장으로 찾아갑니다. 급하게 서류 준비하고 현금 찾고 정신이 없었으나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시장을 다녀오는 마누라에게 석연치 않은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대뜸 그 BMW 딜러와 제가 친하냐고 물어봅니다. 말투가 아주 친한 동생을 향한 그런 말투에 고객을 대하는 것 같지 않다. 돈을 줬는데 영수증을 안 주길래 따졌고 결국 은행에 입금한 입금증 2장을 챙겼는데 일부 금액이 그 딜러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연이 있겠지 하고 등록비용 일체 영수증을 챙길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마누라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부분에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느냐 하며 아니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정대로 차는 출고가 되었고 블랙박스와 썬팅을 하는 압구정의 모 업체에서 딜러와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날 그 황금색 M4 차주도 같이 만났고 번호판도 달고 블랙박스와 썬팅도 바로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블랙박스와 썬팅 비용을 현장에서 결제를 합니다. 이 모임은 만난 지 하루 이틀 만에 고객에게 반말도 서슴없이 하며 친분을 과시해서 적응이 어려웠지만 M 판매왕에 같이 M 타고 하니 설마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와서 등록증과 등록비용 영수증들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계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모든 영수증들을 다 합해도 회사에 입금된 금액보다도 적은 것입니다. 1번, 2번, 3번을 합산하면 9,964만 6,803원으로 도 XX 모터스 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4번보다도 적은 금액의 차량가와 각종 세금으로 나간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그렇다면 저 5번 딜러 개인 계좌로 들어간 저 105만원의 돈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다음날 딜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휴일이라 확인이 어렵다 하고 며칠 뒤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전화가 왔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차를 구입하는데 일부 혹은 전액의 돈이 딜러의 개인 계좌에 입금될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참 후 도무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 옵니다.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는 9,290만원인데 회사는 9,340만원을 입금받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것도 규모가 작은 회사도 아닌 그런 법인에서 이중장부를 쓴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회사가 그리고 법인이 회계감사나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대담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계산을 해도 70여 만원의 돈이 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요구하지도 않았고 애당초 언급도 없던 좋은 번호 받는데 비용이 들고 데카차 비용도 들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도 50여 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것을 재차 지적을 하자 돌려주려던 참이었다 하면서 52만 3,407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지만 같이 트랙을 타는 입장에
사소한 문제를 만드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았던 터라 우선은 그 선에서 일단락하기로 합니다. 트랙 주행을 위해 차를 사면서 당시 시가 100만원짜리 대만산 휠을 연습용으로 구입을 하고 순정 휠은 출고 직후 빼서 모 샵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2월 29일 담당했던 딜러로부터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제가 출고 휠을 빼둔 것을 알고 있었고 트랙 주행 중에 본인 휠에 스크래치가 생겨서 수리를 보내야 하는데 수리 맡기는 2-3일 동안 세워둘 휠 하나를 빌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끼고 있던 대만산 휠 밸런스가 좋지 않아서 순정 휠을 끼려던 참이었으나 짧은 시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 돌아온 휠은 내부로 꽁꽁 싸매져 있었고 휠캡은 없었으며 TPMS는 붙어 있었습니다. 사라진 휠캡 부분을 어필했더니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찝찝했으나 큰 문제는 아니니 우선 다음날 기존 대만산 휠을 빼고 순정 휠을 장착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작업 중 내부로 싸져 있던 휠을 꺼내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휠은 녹이 잔뜩 쓴 것처럼 림 안쪽 부위가 통째로 부식이 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움푹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나름대로 며칠 동안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상한 상황이 3일째 되던 날 근거리 지인으로부터 결정적인 제보를 받습니다. 담당 딜러의 휠이 트랙 주행 중에 스크래치가 난 것이 아니라 캘리퍼 닛불이 터지면서 브레이크액이 넘쳐 흘러서 손상되었다는 그런 자료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휠캡 부분 연락 준다 해놓고 전혀 피드백이 없던 딜러에게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시간을 끕니다. 그렇게 본인 차량 작업하던 튜닝샵 막내가 실수로 휠을 잘못 보낸 것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싸제 휠을 장착하는데 왜 그런 짓을 했겠느냐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옵니다. 그리고 튜닝샵 막내 직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눈치채시겠지만 여기에는 큰 논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애당초 세워둔 휠이 없어서 휠을 빌려달라는 그 전제 자체가 흔들리는 발언입니다. 튜닝샵 직원과 전화 연결이 되었고 튜닝샵 직원이 본인의 단순 실수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여기에 중요한 논리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딜러 본인의 싸제 휠에는 순정 TPMS가 달렸고 고객에게 갔던 본인의 손상된 휠에도 TPMS 센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고객이 빌려준 멀쩡한 휠의 TPMS를 누군가가 건드렸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튜닝샵 직원에게 추궁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하니 말을 얼버무려 버렸습니다. 이때 차량을 출고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의문의 50만 원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에 실수로 회사에서 계산서를 잘못 끊었다고 맞지 않던 계산에 대해 일갈하던 그 딜러가 갑자기 출고 당일 썬팅 블랙박스 비용으로 50만 원을 지원했었다는 처음 듣는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썬팅 블랙박스 장착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말을 맞춘 듯 물어보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2달 전 본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세금 포탈 운운하며 협박을 합니다.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하면 세금 포탈이고 현금차가 개인의 재산으로 등록된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인지,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딜러가 맞는지 이 부분도 의아합니다. 위에 일련의 사건을 가지고 언론에 취재 요청을 하고 소송 준비를 하였으나 해당 지점장의 재발방지 약속과 모든 손해에 대한 원상복구 그리고 담당 딜러의 사과와 인정 그리고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각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깨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해당 지점장에게 저는 경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차주가 양아치다, 회사에서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썼다 등등의 허위사실 유포의 자료들이 줄곧 누적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BMW 코리아 혹은 도 XX 모터스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가? 회계장부는 원칙대로 쓰고 있는 회사인가? 직원 교육은 안중없고 많이 팔면 장땡인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트랙과 레이스판에 들어가서 검지손가락을 치켜들고 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허세샷을 찍고, 물론 다수의 레이서는 정상적인 사람들이겠지만 이런 사람들의 실체를 알고도 이들과 함께 레이스를 하면서 스포츠맨십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이 부분은 결국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될 내용이고,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은 별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량 구입 시 조심할 점입니다. 먼저 현금으로 차량을 구입할 시 변동성이 있는 비용, 주로 공채 부분이 늘 문제가 됩니다. 사실 현금 차량 구입 시 저는 차주분들이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구청이나 관할청에 가서 등록하고 일체의 비용도 직접 납부하시길 권장드립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무작정 딜러에게 맡기시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비용을 차량 인도받는 시점에 정확한 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리스 차량 구입인데요.
흔히들 말하는 리스피가 늘 문제가 됩니다. 초반 페이백 받는 비용 너무 좋아하시면 안됩니다. 그곳에 늘 맹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과감히 신차 출고 시 딜러들이 권하는 리스사와 리스 프로그램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번 예시와 상관없이 수년 전 BMW 차량을 사면서 딜러가 추천한 리스사를 쓰게 되었고 담당 딜러가 리스피를 챙겨간 것을 늦게 발견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접 알아보시면 합리적인 리스사 많이 있습니다. 그중 원하는 기간 동안 총 이자가 가장 낮고 조건이 유리한 곳을 선택하시고 가급적 리스피는 받지 말고 이율이 낮은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피를 땡겨받는 것은 결국 그 돈을 추후에 높은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하는 고리대출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차 딜러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소수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시장을 교란합니다. 소비자는 정확한 필터를 갖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매는 딜러를 통하고 등록은 직접 혹은 전문 대행사를, 금융 프로그램은 금융회사에 직접 맡기고 단계 검증하여 앞서 언급했던 사례와 같은 불상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유독 BMW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수차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BMW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이야기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유언비어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합의가 파기된 것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사안으로 개인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